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의 최대 화두는 정치였을 텐데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어요. 여야는 설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여야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늘 각 당 회의에서 설 민심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논란이 일었었죠.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된 정치 성향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이미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비효율이자 혈세의 낭비라면서 무용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설 민심은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도 않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를 했는데요. 다만 양당 모두 설 명절 민생 경제가 얼어붙은 문제를 우려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높이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쓴소리를 듣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명절 인사가 30분 남짓밖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내 여론은 어때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못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길거리라든지 지역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소란까지 이어져서 설 인사를 더는 못하는 상황이 된 건 예상 밖이었던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에서는 인사를 반갑게 맞아준 시민들도 있었는데 소수의 이러한 거센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 묻혀서 이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됐다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서울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으로 가는 열차가 다니는 곳이어서 이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반면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민주당 역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휴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이 당 지지율의 정체 그리고 이 대표 본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 정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벗기 위해서 친문재인계와의 화합, 포용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내란 특별검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탄핵하겠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을 자제했고요. 특검법 공포만 주장한 것도 톤 다운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지율 정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고요. 네. 당 내에서 너무나 탄핵 일변도로 강경하게 나갔던 게 독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토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친문계, 친노계, 이른바 비명계의 대권 주자들이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비명계 후보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친문계 인사들로 경기도청을 메운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일제히 반명 측에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의 입지가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본인도 친문, 친노, 그리고 민주당의 적자라는 정통성, 그 뿌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듣고자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사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신경전이 다시 격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설 연휴 때 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비명계를 언급을 한 건데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을 저격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대선은 현역 의원들의 조직, 새싸움으로 치르는 것인데 아직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야권 주자들은 이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원외의 주자들이어서 자칫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강경 발언은 사실 지금까지 김 전 지사의 정치 스타일과는 좀 다른 행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귀국을 할 때부터 한국에 들어오면 강연이라든지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주변에 알렸다고 하고요. 마음을 확고히 정해서 귀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단 이틀 만에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것도 강력한 정치 복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 전 지사가 과거에는 좀 대통령 후보로서 약하다라는 평가가 친문재인계 내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마음을 좀 굳게 다졌다고 하고 기존의 좀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선이 굵은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4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제기한 비명행사 공천, 또 친문에 대한 지지층들의 평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김 전 지사의 체급을 또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김 전 지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비명계 행보에 힘이 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만 이 김 전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나오는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복당 허용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네. 다만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말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당내외 비판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모양새 정도는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사실상 탄핵 인용 가능성,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내부 실무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역시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선보다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이 5대 5인데요. 이러한 이 경선 룰 변경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작업 역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기 대권 주자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언론 노출이 잦지 않았고 언론들과의 접촉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화를 하면 콜백을 해준다든지 언론인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서 지지층들의 마음을 샀던 건데요. 여기에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고 갑자기 김 이제 장관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자칫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결국에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파인 김 장관의 지지가 급격히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 장관으로서도 이 윤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가 유효한 것인지 혹은 그 이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지가 이어진다면 김 장관도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당 차원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밑에서 여의도 연구원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공약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한 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당내에 그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여러 옵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 관계보다 인간적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접견을 하러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일정으로 하기보다는 권 원내대표 개인 일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 또 지지층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 또 내지는 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 전까지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도 없는 이 숙명을 안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지지층들을 뭐 의식해서든 또 여당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미 본격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심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옥중 정치뿐만 아니라 이 재판 정치에 더 비중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도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질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보여진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변론을 통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등판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본인의 등판 시점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는 물론 친한계 내부에서도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등판하면 너무 늦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에는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친한계 의원은 16명 정도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비례죠. 지역구가 아닌. 그렇게 되면 일단 당내에 새가 없고 의원들이 탄핵 표결 당시 한 전 대표에게 실망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 한 전 대표가 이 단기간에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 대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결국은 기존처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나오는 스탠스를 택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점일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그 언론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또 여야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죠. 네,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하나 더 중대한 상황 변동이 생겼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특검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100일간 112억이 드는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국력 낭비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기소가 됐는데 공소유지를 기존에 수사한 검사가 아니라 특검이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유지를 위한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과 같은 강한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연이은 탄핵 소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최근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도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전에는 탄핵 관련 언급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